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세금 없는 잉여금 출구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국세청에서 발간을 했네요. 영상 하단에 소책자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는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수익 금액의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정혜의 가업승계에서는 안전한 절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 등 채권 등 투자 계약 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관련된 건데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을 할 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다면 이것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기로 했었죠. 자, 이 내용은 쉽게 정리해 드리면요.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걸 증여받냐? 주식이나 채권. 자, 이거는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채권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았는데 이것을 증여 받은 가격은 10만 원이고 우리 배우자가 취득한 가격이 1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10만 원짜리를 증여받고 10만 원에 팔면 차익이 없어서 세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간이 이 증여와 양도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이 10만 원으로 보지 않고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인 1만 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취득가를. 따라서 필요경비 할 때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가격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빼는데 여기서 가장 큰 게 취득가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금융상품은 다 그냥 취득가 외에는 따로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가를 증여해준 사람 걸로 본다 그러면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도입하는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로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받고서 1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취득가는 증여받은 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24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 개정세법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법인에 매각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주식을 내가 증여를 받고 이것을 회사에 매각했을 때의 대가에 대한 세금이죠. 자, 이게 기존에 내가 증여받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었죠. 차익이 없으니까. 단 증여세는 있습니다. 네, 증여세는 있는데 이 증여세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10년간 배우자 증여 합산을 하니까요.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6억 원이 넘어가면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증여세가 있잖아요. 대표님들 중에서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10년간 6억씩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10년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의 증여 후 양도 또는 소각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셨다면 이 부분은 개정안에 맞춰서 아직은 1년이 아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액배당이에요.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만큼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1.5배인데 뭐 이런 거죠. 우리 자본금이 1억인데 이익준비금도 뭐 2억이 있고 자본준비금도 2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5를 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것을 감액해 배당할 수 있는데 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모두 다 비과세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자본준비금, 초과되는 자본준비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여도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이런 부분이 있는 회사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의외로 상담 오래 하신 대표님들 모르고 계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하나 보면 감액 배당을 할 재원이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죠. 왜 그러냐? 자, 올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대한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법인 주주, 즉 우리가 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주주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자본준비금 1.5배 초과가 뭐 1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인 주주가 뭐 50% 갖고 있고 개인 주주가 50%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10억을 감액 배당한다고 하면 개인 주주는 아직까지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 주주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자, 내국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대부분 장부가액이 뭐 취득가죠. 되게 낮죠. 그 금액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 주주는 이렇게 한도를 두고 개인 주주는 한도를 안 준다면 이거 당연히 법인 주주한테 불리한 개정안이겠죠. 자, 이런 부분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에 감액 배당할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나 또 훨씬 큰 혜택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님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저는 이거는 조만간 개인도 한도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하죠. 자, 이런 부분들 대표님들 내 회사 또 내가 주주로서 또 임원으로서 경영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 혹시 놓치는 게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모르면 그냥 못 쓰는 거고 아는 사람은 그만큼 6억에 대해서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 없이 또 감액 배당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는 수십억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이 개정 전이기 때문에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는 잉여금들을 법이 개정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을 갖고 개인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최근 상담한 것 내용 중에서 대표님들이 몰라서 크게 손해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도 혹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